안녕하세요. 14주차 두 번째 강의입니다. 계속해서 파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파동의 일반적인 형태 그리고 파동을 구분짓는 방법 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파동에 대해서 파동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물리량들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파동들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형태인 사인형 파동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사인형 파동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동의 모습을 예를 들어 x와 t의 함수다 라고 했는데 이 f의 함수의 형태가 사인이면 우리가 그걸 사인 함수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사인형 파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요. 사인형 파동도 마찬가지로 함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펄스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형태의 사인형 파동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파동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 라고 하면 이때 파동의 이동 속력, 즉 펄스의 이동 속력은 예를 들어 오른쪽 방향이고 크기가 V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그림이 속력 V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사인형 파동의 사진을 두 가지 시간대에 대해서 그려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검정색으로 표현한 게 T1 시간대이면 파란색으로 그려진 것이 T2 시간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달리하면서 수평 위치에 대한 x가 이제 수평 위치가 되겠죠. 수평 위치에 대한 수직 위치를 그려본 그래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사인형 파동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함수에서 우리가 필요한 물리량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사인형 파동을 미리 그려놨는데요. 이런 형태의 사인형 파동이 있을 때 수평 위치에 대한, 즉 x 위치에 대한 수직 위치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래프를 하나만 그려 넣었을 때는 시간을 특정 시간대로 고정시키고 그 순간 사진을 딱 찍어서 파동의 모습을 옮겨 놓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걸 스냅 사진이라고도 하는데요. 파동의 스냅 사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시간대에서의 파동의 수평 수직 위치를 그려 놓으면 가장 높은 지점과 가장 낮은 지점이 보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가장 높은 지점을 마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루에서 마루까지 수평 방향으로 거리를 우리가 람다라고 두기로 하고 이 람다라는 것은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또는 가장 낮은 부분을 골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낮은 부분에서 또 가장 낮은 부분까지의 거리도 똑같이 람다로 주어지게 됩니다. 사인형 함수는 주기성을 가지기 때문에 가장 높은 지점을 연결했을 때와 가장 낮은 지점을 연결했을 때 거리가 같겠죠. 이렇게 람다를 마루와 마루를 연결 또는 골과 골을 연결한 수평 사이의 거리라고 지칭을 하고 파동에서 이 람다를 파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자를 주어지고 지금 제가 그려준 이 스냅 사진의 파장이 얼마인가요? 물어보면 그냥 자를 가져다 대서 가장 높은 지점과 높은 지점을 연결해서 그 길이를 읽어드리면 됩니다. 파장이라는 개념은 실제 내가 쓰는 사진을 찍을 수만 있다면 측정이 가능한 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따라서 단위는 미터의 단위를 가지게 되겠죠. 우리가 파동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물리량들이 실제 보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 넣은 순간 측정이 가능한 값이다 라는 걸 꼭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장을 일단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곳까지의 거리가 존재할 텐데 우리가 수평 위치에서 제일 높은 곳까지 연결한 이 거리를 A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진동에서 했던 것처럼 진폭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폭이 지금 라지 A인 파동의 스냅 사진을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진폭 A도 마찬가지로 파장과 마찬가지로 높이니까 어떤 매질이 있을 텐데, 뭐 물이면 물, 아니면 줄, 공기 이런 매질이 있을 텐데, 그 매질의 한 요소가, 한 점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느냐, 높낮이를 표현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A라는 진폭의 단위 역시 내가 측정하는 수직 높이이니까 단위는 미터, 똑같이 파장과 같은 단위를 가진다. 다만 수평 위치냐 수직 위치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배워볼 물리량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래프의 축을 바꾸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의 형태는 똑같이 사인형 그래프인데요. 이번에는 시간을 X축으로 둔 부분만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계속해서 변하고요. 대신에 수평 위치를 고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배웠던 그래프는 현재 시간을 고정했었는데 특정 시간대에 딱 사진을 찍어서 수평 수직 위치를 본 건데, 지금 그려진 이 그래프는 X축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수평 위치는 고정을 하고, 그때 매질의 한 요소가 시간에 대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그래프로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매질의 어떤 한 요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X 위치가 이 지점이다,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지점이다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반복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시간에 대한 흐름으로 위로 올라갈 때 쭉 이렇게 올라가게, 그리고 내려가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평 위치를 고정하고 시간을 변화시키면서 수직 위치를 표현한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물리량은 무엇이냐면, 결과적으로 가장 높은 이 지점을 봤을 때 매질의 한 요소가 가장 높은 지점에 있다가 점점 낮아졌다가 다시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겠죠.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게 바로 지금 표시하고 있는 부분일 텐데요. 그게 물리에서 주기라고 불리는 물리량이 되겠죠. 즉, 어떤 매질의 한 요소가 있는데 원래 본인의 위치로 다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평 위치에 대한 수직 위치를 그리되 시간을 퍼뜨려서 여러 가지 시간대를 한꺼번에 그래프로 그려보았습니다. 첫 출발은 t가 0일 때의 그래프인데요. 제일 위의 상태에서 t1일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파동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t2 시간이 더 흐르게 되면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점점 시간이 흐르다가 어떤 시간대가 되면 결과적으로 제일 첫 번째 그래프하고 동일한 형태의 그래프를 얻어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게 바로 어떤 순간이 될 거냐면 바로 시간이 주기만큼 흘렀을 때이겠죠. 시간이 주기만큼 흐르게 되면 모든 매질의 한 요소들이 원래 자기 자리로 다시 되돌아오게 될 테니까 제일 첫 번째 그래프하고 동일한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의 그래프로 되돌아오는 동안에 실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점은 얼마나 많이 이동을 했을까 계산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쭉 이동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다시 원래 그래프가 되면 이 지점까지 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텐데요. 지금 원래 그래프에서 하나의 패턴이 이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주기만큼 흐르게 되면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게 연결이 될 겁니다. 주기성을 가지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한 점을 본다면 이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그대로 이동을 하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얼마나 이동을 했을까 계산을 해볼 수 있을 텐데, 파동의 이동 속력이 만약에 V다라고 하면 거리는 얼마나 이동을 했을까요? 시간이 지금 주기만큼 흘렀을 테니까 V, T만큼 이동을 했겠죠. 또한 VT라는 값은 VT만큼 옆으로 이동을 했을 텐데 한 점의 수평 위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VT는 곧 뭐하고 같아야 되냐면 바로 람다하고 같아야 되겠죠. 파동의 속력 그리고 한 주기만큼 지나게 되면 모양이 전체적으로 다 똑같아질 거고 결과적으로 수평 위치의 거리는 람다의 거리와 같아질 겁니다. 따라서 펄스의 이동 속력인 이 V라는 파동의 속력 값은 주기분의 한 주기분의 람다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파동의 속력에 관련된 정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기분의 1은 우리가 진동수하고도 같은 개념이니까 파동의 속력은 람다 곱하기 F 진동수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 식 또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파동의 속력 하면 람다 F라는 것도 많이 물어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단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이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람다의 단위가 결과적으로 측정 가능한 수평 위치다라고 했으니까 미터였었고 그 다음에 진동수의 단위는 세크분의 1이죠. 따라서 파동의 속력 미터 퍼 세크와 같은 단위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동에서 일반적으로 꼭 알아야 될 정의인 파장 람다, 그 다음에 주기 라지 T, 파동의 속력 V, 그리고 진동수까지, 그리고 이들 사이의 관계식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파동을 그래프로 나타내지 않고 함수로 직접 표현을 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인형 파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둔 곡선이 시간이 0일 때의 사인형 함수인데요. 이 함수를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 보면 x의 위치에 따라서 y의 값은 달라질 거고 시간은 현재 0으로 선택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나타내 보면 사인 x의 함수구나. 0일 때 y값이 0이기 때문에 x도 0, t도 0일 때 0이 되는 함수는 sin ax, 그리고 이건 현재 결정되지 못한 상수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진폭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니까 일반적인 진폭 라지 a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결정하고 나면 사인형 파동 중에서도 시간이 0일 때 가장 간단한 형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시 파란색으로 오른쪽으로 V의 속력을 가지고 시간이 t초만큼 흐른 후에 파동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수식으로는 시간이 t초만큼 흘렀으니까 y, x, t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림에서는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그래프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이동했는지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점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P라는 한 점이 있었는데 이 점이 다시 오른쪽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오는 데까지 X의 위치가 얼마나 바뀌었느냐 라고 하면 VT가 되겠죠. X는 VT라는 함수가 될 테니까 따라서 파란색 그래프는 빨간색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VT만큼
옆으로 이동시킨 그래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x를 오른쪽 방향으로 vt만큼 이동시켰을 때 함수는 x 대신에 x-vt를 넣으면 똑같은 함수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vt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함수와 t가 0일 때의 함수는 같은 함수다 라는 것을 수식으로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해볼 텐데요. 자, 이번에는 시간이 주기다 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함수를 표현할 수 있겠는가 살펴볼 텐데요. 만약 임의의 시간이 주기다 라고 하면 사인형 파동의 일반적인 모습은 스몰 t 대신에 주기 라지 t를 넣어주면 되니까 이러한 형태가 될 겁니다. 이 세 가지 식을 이용해서 사인형 파동의 일반적인 함수꼴과 상수 등을 모두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 개의 형태를 얻었는데 사실 이 중에서 시간이 0초일 때의 1번 함수와 시간이 주기만큼 흘렀을 때 함수는 같은 형태가 되어야겠죠. 주기라는 뜻이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올 때 걸리는 시간이니까 1번과 3번은 같은 함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인 함수 안에 있는 형태인 a, v, t 부분이 원래 sin ax와 sin ax에서 이마만큼 a, v, t만큼 더해진 함수가 같으려면 사인 함수의 특성상 2파이만큼 차이가 나면 되겠죠. 물론 2파이도 가능하고 4파이도 가능하고 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가 2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2파이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임의의 상수로 결정했던 스몰 a 값은 2t분의 vt분의 2파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v 곱하기 t라는 함수가 혹시 뭐였는지 생각나시나요? 바로 파장이었었죠. 파장. 따라서 스몰 a라는 값은 파장분의 2파이라는 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파동을 배우면서 꼭 이해해야 할 식 중에 하나가 바로 파장은 v 곱하기 파동의 속력 곱하기 주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수식이자 왜 이런 수식이 나왔는지 꼭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상수로 a 값을 결정하는데 이 식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물리량인 파장분의 2파이의 형태로 상수를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2번 함수에다가 다시 상수값을 넣어서 표현을 해보면 진폭 라지 a 그리고 사인 남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남는 부분은 우리가 a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뒤에는 a 곱하기 vt 이렇게 되니까 a가 람다분의 2파이였죠. 따라서 이번에 좀 바로 써보면 람다분의 2파이 곱하기 v 그리고 t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임의의 시간에서 사인형 파동의 함수는 어떤 형태인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sin ax 마이너스 람다분의 2파이 vt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람다분의 2파이 v를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몰 a로 불렀던 상수를 이제부터 k를 쓰기로 약속합니다. kx 마이너스 람다분의 2파이 v인데 여기서 우리가 v라는 애는 또 라지 t분의 람다였었죠. 그래서 이렇게 람다는 지워지고 스몰 t만 남는 식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가 되는데요. a 곱하기 사인 kx 그리고 주기분의 2파이가 남죠. 주기분의 2파이는 오메가의 정의이니까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식에서 우리가 K라고 썼던 이 상수는 원래 이제 스몰 a로 적었던 상수인데 스몰 a 값이 얼마였냐면 람다분의 2파이라는 값이었죠. 이제부터 우리가 이 K라는 상수를 파수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파수의 단위는 라디안 퍼 미터이고 그리고 람다분의 2파이로 정의되는 물리량입니다. 파수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좀 살펴보면 2파이 라디안 속에 람다가 얼마나 들었느냐, 몇 개가 들었느냐, 파동이 몇 개 들었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 2파이라는 것은 360도를 이야기하는데 2파이 속에 람다가 몇 개나 들어가느냐라는 것이어서 예를 들어서 파동을 제가 이러한 형태로 그렸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파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장,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한 파장이고 초록색으로 표시한 게 그 다음 한 파장이기 때문에 이 그림 같은 경우라면 K가 2가 됩니다. 2 라디안 퍼 미터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하나 더 해본다 하면 파동이 있는데 한 개, 파장이 하나 들어가고 두 개 들어가고 또 마지막에 하나 이렇게 들어갔다 라고 하면 K 값은 2분의 5 이런 식으로 파수가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이 오메가의 의미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각 진동수와 같은 값이 되겠죠. 사인이라는 함수 안에는 단위가 없는 물리량들이 들어가 주어야 하는데 x는 미터의 단위를 가지기 때문에 k는 미터분의 1의 단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시간이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 시간분의 1에 해당이 되는 오메가가 앞에 붙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동의 함수를 적어본다 하면 사실 하나의 상수를 더 넣어줄 수가 있겠는데요. y, x, t는 진폭은 파동의 성질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a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그리고 뒤에 위상이 진동을 했을 때 배웠던 것처럼 위상이 더 추가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위상, 그 다음에 진폭 A 이런 값들은 파동의 초기 조건에 의해서 파동에서 주어지는 조건 등에 의해서 경계 조건, 꼭 초기 조건이 아니어도 파동의 경계 조건 등을 이용해서 파동에서 주어지는 조건 등을 이용해서 결정하는 값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K는 파수라는 물리량이고 오메가는 각 진동수라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인형 파동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수식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기억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고 또 이 수식을 유도하다 보면 새로운 개념인 파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니까 이 수식을 한번 꼭 유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사인형 파동을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사인형 파동이 있을 때 초기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진폭 그리고 사인 함수 x 앞에는 파수인 k가 붙고 t 앞에는 각 진동수 오메가 그리고 초기 조건에 의해서 경계 조건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위상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인형 파동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되겠고요. 이때 처음 배우는 물리량인 파수라는 개념은 2파이 속에 람다가 몇 개나 들어있을까와 관련된 개념이 되겠습니다. 오메가라는 것은 각 진동수라는 것으로서 주기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각 진동수의 정의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오메가는 2파이 f와 같았습니다.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속력은 V로 가정을 했었는데요. 이때 V라는 것은 주기분의 람다와 같았습니다. 또한
주기분의 1은 진동수하고 같기 때문에 람다 F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나 더 나아가서 오늘 배운 파수라는 물리량까지 결합을 해보면 람다라는 것은 K분의 2파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속력, 파동의 속력은 K분의 2파이 F와 같다 라고 둘 수도 있겠네요. 또한 2파이 F는 오메가와 같은 물리량이니 V는 K분의 오메가 이렇게 두어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파동의 속력을 계산하는 수식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K분의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이 식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첫 번째 문제입니다. 플러스 X 방향으로, 즉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사인형 파동이 있습니다. 파동의 속력을 V라고 하고, 이때 우리는 파동의 함수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우선 이 함수에서 그래프를 보면 최대 진폭이 15cm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0.15가 될 거고, 다음 파장이 40cm라고 했으니까 0.4. 다음에 진동수는 8Hz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파동 함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면 되겠는데요. y, x, t라는 함수가 파동의 함수의 일반적인 형태가 되니까 먼저 일반적인 형태를 다 써보면 kx-ωt 플러스 파이, 이걸 정확하게 다 숫자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벌써 진폭은 주어져 있었으니까 0.15 사인 k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오메가 결정해주고 위상 파이를 결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파수에 해당되는 k부터 결정을 해볼 텐데요. k는 람다분의 2파이라고 했으니까 0.4분의 2파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보통 파이는 남겨두는 경우도 많으니까 따로 숫자를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k는 5파이, 오메가는 2파이 f 이렇게 정의 내려지니까 f가 8이라고 했으니까 오메가는 16파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y를 써보게 되면 우리가 위상만 빼고 다 결정을 하게 된 거죠. 0.15 사인 5파이 x 마이너스 16파이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상만 결정을 해주면 되겠는데요. 문제에서 조건이 하나가 더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0이고 x가 0일 때 매질 요소의 수직 위치가 15cm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즉 어떤 값을 알려주었냐면 0,0일 때 0.15다 라고 알려준 상황입니다. 자, 그럼 y 0,0일 때가 어떤 값이냐 대입을 해보면 0.15 곱하기 사인 x에다 0, t에다 0을 집어넣으면 사인 파이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이 값이 0.15면 되니까 사인 파이 값이 1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인 파이가 1이 되는 위상 파이 값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가장 간단한 값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이 나오는 가장 간단한 값이 2분의 파이인데 물론 꼭 2분의 파이라고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여기에 뭐 2파이 플러스 10, 4파이 플러스 10 이런 걸 썼다고 해서 틀리는 것은 아닌데 보통 0에 가장 근접한 값을 적으니까 이런 형태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사인형 파동의 일반적인 형태를 통해 K, 오메가, 파이 등을 결정하면 정확한 파동의 함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사인형 파동을 조금 간단한 형태로 좀 바꾸어서 파동의 속력과 그리고 가속도 등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인형 파동을 살펴볼 거냐면 우선 문제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위상을 0인 경우를 고려하겠습니다. 위상이 0일 때
사인형 파동 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죠. 진폭 A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주어질 겁니다. 이때 파동의 속력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그것은 펄스의 이동 속력을 묻는 것과 같은 질문인데요. 파동의 속력을 우리가 그동안 V로 두었었고 V 값이 얼마냐 라고 하면 K분의 오메가 이렇게 위에 있는 함수에서 K분의 오메가 이런 식을 찾아주었습니다. 또는 주기라는 시간 동안에 람다 파장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T분의 람다 또는 람다 F 이렇게 쓰는 것이 파동의 속력이었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이 속력은 펄스의 이동 속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펄스가 이동하는 것은 내가 파동의 모습을 계속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봤을 때 그때 그래프가 옆으로 이동하는 그런 속력인데요.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매질이 있을 때 그 매질의 한 요소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 그 움직임의 속도를 계산하고 싶은 겁니다. 매질의 한 요소의 속도를 계산하고 싶은데 이때 매질 한 요소의 속도를 계산하는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기를 우리가 줄이라는 제일 처음에 파동 설명할 때 제가 줄을 손으로 이렇게 튕겨서 이런 모양을 만든다라고 했었는데요. 줄에서 파동의 속력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줄에 한 요소가 있을 텐데 줄의 한 점이 가지는 속도는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것을 계산해 보는 것이 지금 이번 파트에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때 그렇다면 줄의 한 점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줄이 있는데 이 줄의 어떤 한 점을 찍어서 제가 표현을 해본다면 어떤 점이 있으면 이 점은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속도는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는 속도이니까 우리가 횡속도라고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이 속도의 개념은 파동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펄스의 이동 속도하고는 다른 개념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줄 요소의 속도 또는 횡속도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똑같이 속도는 V라는 기호를 써야 하기 때문에 Y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는 의미로 VY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자, 그러면 VY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수직 위치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느냐 라는 뜻이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dt분의 dy를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y 위치가 어떻게 바뀌느냐 라는 표현이 될 거고 이때 주의할 점은 x는 변하면 안 되겠죠. x는 상수여야 합니다. x 즉 수평 위치가 상수일 때 y 수직 위치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느냐 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또한 이거는 수학에서 편미분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한꺼번에 나타낼 수 있겠는데요. y라는 함수가 시간과 그 다음에 x의 함수인데 변수가 두 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에 대해서 미분을 할 때 그 두 개 변수 중에 하나는 고정시키고 다른 변수 하나로만 미분을 할 때 편미분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x는 상수 취급하고 t에 대해서만 미분해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원래 우리가 파동의 함수에서 t에 관련해서 미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t 앞에 있는 마이너스 오메가가 한번 튀어나오고 마이너스 a 오메가 사인 함수는 미분하면 코사인 함수가 될 테니까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질문 하나 더 할 수 있는데 줄 요소의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줄 요소의 가속도라는 것은 수직 위치로 얼마나 빠르게 속도가 변화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 될 테니까 횡 가속도라고 불러주고 쓸 때는 속도와 마찬가지로 AY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시간에 대해서 y 방향으로의 속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라는 거니까
dt분의 dvy. 이때 x는 상수여야 한다. 변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따라서 편미분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y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v 계산한 식을 한 번 더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오메가가 다시 한번 튀어나와서 마이너스 a 오메가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오메가가 튀어나오는 건데 코사인 함수를 미분하면 다시 마이너스 사인이 되어야 하니까 부호가 두 번 마이너스가 되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해서 결과적으로는 총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a 오메가 제곱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이 그래서 횡속도의 최대값은 얼마냐 라는 것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횡속력의 최대값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횡속도의 최대값의 크기는 바로 a 오메가, 또 마찬가지로 횡가속도의 크기의 최대값 그러면 a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사인 코사인 함수 최대값이 1이니까 그 앞에 있는 부분이 바로 속도와 가속도의 최대값인데, 이때 주의할 점, 파동의 속도와 헷갈리지 않도록 횡속도, 횡가속도 이렇게 앞에 횡자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산한 속도와 가속도는 실제 예를 들어 내가 줄을 튕기고 있다 하면 줄의 한 점이 실제로 이동하는 속도와 실제로 받는 가속도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줄에서의 사인형 파동의 속도와 가속도를 계산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줄의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볼 텐데요. 다음 시간에 줄의 파동의 또 속력과 에너지를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주차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